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소개하면 이번 웨비나를 주최하게 된 SC컴퍼니의 웨비나 담당 노영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웨비나를 무료로 열어드리고 패션 전 분야 현재 실무에 있는 분들을 섭외를 통해서 무료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회에 이어서 오늘 제 2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서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진행 순서는 유인식 비피장님께서 LF와 패션 머천다이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 실시간으로 Q&A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2회 LF 유인식 비피장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연히 일단은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한 정도면은 무리는 없고, 저희 다음 달에 또 보스턴 가는데 한 100명 모여요, 전 세계에서. 뭐 나라마다 한 3, 4명씩 오거든요. 한 20개, 30개 나라가 모여서 얘기하는데 영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 영어를 못하는데 유럽 사람들조차 영어가 잘 안 돼서 약간 원래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더 잘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 정도만 되면은 충분하고,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더 잘하고 감정까지 읽을 정도의 어떤 문화적인 소양까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면은 보통 이제 패션업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떠나시기 때문에 영어는 그렇고, 업무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저희 한국에서 진행하는 업무랑은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거기서는 거의 2년 정도 앞서가는 기획 MD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앞선 어떤 트렌드를 본인들도 이제 자기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한 거를 저희한테 먼저 주면서 왜 우리는 이런 제품을 메인으로 주력으로 밀 건지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거죠. 자기들 전략을 공유하고, 결국은 리복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한국 또는 일본, 중국 같은 파트너들이 물건을 많이 사가야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에 이제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신입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 상품 기획 MD를 원하는 취준생에게 혹시 추천하는 커리어 패스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걸 뭐 제가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네. 저희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게 LF의 직원이 1000명이 있거든요. 근데 매년 원래 공채를 3, 40명을 뽑아왔는데 공채가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네. 공채가 없다는 건 신입을 안 뽑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신입이 없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리복에 오고 싶으셔도 LF에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리복을 못 오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트릿 브랜드를 가끔 만나거든요.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뭐 말씀드린 그레일즈나 SIC나 아실만한 그런 스트릿 브랜드 가서 만나면은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없어 죽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어떻게 보면 대세적인 부분을 또 어떤 에너지를 스트릿 브랜드나 온라인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저기 무신사 같은데 브랜드 랭킹 보면은 막 100개씩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홈페이지에 다 그 회사의 어떤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또 접근을 해보시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공채를 안 하는데 제가 LF에 지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온라인 그런 스트릿 브랜드들을 만나봤을 때는 거기는 또 사람이 없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데서 진짜 짧게라도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짧게 있어라고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시면 이런 정통 브랜드들은 또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리면 고인물이 많아서 힘들어하거든요. 새로움을 또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다 고여있고 약간 너무 막 애전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데서 있었던 경험을 2, 3년이라도 있던 분들이 지원을 하면 채용될 확률이 아주 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스트릿 브랜드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은 또 경험을 쌓으시면서 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스포츠 이렇게 했을 때는 공채가 없기 때문에 또 힘들다. 네. 이번 스포츠 브랜드 인턴 경험은 2번이 있는데 신입 공고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서 한번 여쭤봤다고 합니다. 네네.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사용자의 선호 스타일, 브랜드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상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새로 만든 디자인을 이제 사용자들끼리 좋아요, 댓글 주고받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초기 유저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해서 혹시 연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개인 창업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으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SNS로 근데 최근에 또 그런 브랜드들도 보면은 결을 잘 잡는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중에도 뭐 산산기어라든지 아니면 저기 여성 전용 브랜드 중에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결국 미스치프나 이런 브랜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브랜드들의 결국 이제 AI 기술을 그냥 어떻게 보면 얹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AI 기술이 있는 것과 별개로 알리거나 브랜드의 결을 먼저 잘 이렇게 브랜딩하고 알려나가는 데는 솔직히 그래도 SNS만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확실히 그 결을 좋아하는 그 취향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네. 그런 것들을 그 컨텐츠나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들을 쭉 계속 보여주고 누적을 시켜준 상태에서 어떤 쇼핑이나 수익화 사업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진짜 자금이 돌아서 자사몰이나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저는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이 브랜딩이 우선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엑셀 잘하고 그냥 맷집 강하고, 그러면 MD가 막 뭐든지 다 한다의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그냥 두서없이 그냥 브랜드에서 시켜지는 일들을 막 처리해내기 바쁜 그런 게 좀 지상 최고의 어떤 목표처럼 보여질 때가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MD도 엑셀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냥 당연한 과업이고, 네. 어떤 컨텐츠를 어떤 틀에서 좀 창작을 할 수 있고 어떤 아티스트, 어떤 디자이너들과 같이 이런 걸 냈을 때 좋을까에 대해서 아까 뭐 나영석 PD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회 현상에서 오는 걸 가지고 어떤 복종에 이런 아이템으로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전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AI나 이런 기술을 넣어서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트렌드처럼 보이게 포장할 수도 있겠고, 이런 좀 기획력을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숫자와 분석이라는 걸로 너무 치부되었던 MD의 능력이 저는 약간 플랫폼? 기존에 없었던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기획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브랜드는 왜 없지? 라고 고민을 해보는 어떤 그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시각도 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조금 더 광범위한 능력이 더 추가로 네네. 필요가 되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나영석 PD를 예를 들면 다 어떤 거구나 그렇죠, 이제 네. 이해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시키는 것만 했지만 네. 지금은 좀 뭔가 틀을 만들고 그렇죠.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30년 이상 방송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줄 세우기만 맞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틀조차 바꾸는 시도를 하는 PD들이 마치 이제 개인 또 어떤 역량을 또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나영석 PD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출연자로서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대중들에게 네네네. MD의 또 영향력을 또 펼칠 수 있는 네, 또 좋은 맞습니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패션 업계, 그러니까 패션 기업에 취업을 할 때 기본적인 스펙 등 토익이라든지 커말 등 그 외에 꼭 필요한 스펙이 있다면 혹시 빅 회장님께서는 어떤 거가 중요한지. 뭐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특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 파리에서 어떤 그런 그 하이엔드 에너지샵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취직해서 일해라 이런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브랜드에서 뭐 해외 자라에서 본점에서 뭐 일을 해본다든지, 약간 북유럽 가서 또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또 관련업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관심과 열정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인턴십들, 꼭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막 거기 가서 무조건 어떤 그런 파트타임으로 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더라도 좀 예전보다는 좀 폭넓은 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해외 연수를 가셨다가 또는 해외에서 워킹 비자로 일을 하실 수 있을 때 내가 패션에 관심이 있었다면 맥도날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패션업의 어떤 그런 뭐
종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높게 요즘에 좀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제 2회 웨비나를 마쳐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웨비나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